뛰어난 창작자들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는 결말을 한정할 수 없는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God Talk Show. 안녕하세요. 무사 여신 칼리오페입니다. 갓톡쇼 지난 영상에서 오디세우스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그리스 신화의 결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더 확장하여 그리스 로마 신화의 결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리스 신화와 무슨 차이인지 고개를 갸웃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리스 로마 신화의 등장 배경을 고대 역사와 함께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신화 연구가 에디스 해밀턴의 저서 미설로지에 따르면 고대 이탈리아 지역에는 민간 신앙 형태로 추앙받는 고유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1월 제니어리의 어원인 야누스 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원전 270년 이탈리아 지역을 통일한 로마는 점차 주변 지역을 평정하며 지중해 최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 건축, 미술 등 모든 선진 문명을 적극적으로 흡수했습니다. 그와 함께 그리스 신화가 로마로 유입되었고 로마 작가들이 그리스 신화를 라틴어로 번역하여 대중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신화 속 스토리의 큰 줄기는 유지되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각색되었고 캐릭터들의 이름은 전부 로마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예로 제우스는 유피테르, 헤라는 유노, 아프로디테는 베누스, 아레스는 마르스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146년 그리스 지역을 합병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그리스 신화는 로마를 점령하여 로마 고유의 신화들은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후 로마 제국의 눈부신 세력 확장으로 그리스 신화의 로마 버전은 라틴어와 함께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따라서 후대의 사람들은 그리스어로 쓰인 그리스 신화와 라틴어로 쓰인 로마어한 그리스 신화를 한데 묶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로마의 작가들이 쓴 원전 문헌을 토대로 로마 신화의 전체 흐름과 결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양 최초의 역사책을 저술한 헤로도토스는 그리스 신화를 최초로 정리한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가 그리스인들에게 신을 만들어 주었다고 칭송했습니다. 로마에도 이에 비견되는 두 시인이 있었으니 베르길리우스와 오비디우스가 로마 신화를 현대까지 전하는 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아이네이스.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 초대 황제에 즉위하며 근 100년간 내전으로 얼룩진 공화정 시대를 청산했습니다. 그는 새로 정비한 제정체제가 뿌리를 내리려면 그리스인들에게 동질감과 자긍심을 안겨준 그리스 신화와 같은 역할을 해줄 로마만의 건국 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명망이 높았던 시인 베르길리우스에게 로마를 찬양하는 서사시를 저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기원전 70년에 태어난 베르길리우스는 농경시라는 작품으로 재능을 인정받아 황제에게 후원을 받고 있던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뛰어났더라도 장대한 세월 동안 축적된 그리스 신화에 필적할 만한 작품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벅찬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우구스투스가 속한 율리우스 가문이 트로이의 영웅 아이네아스가 낳은 아들 율리우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전설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네아스와 로마를 연결하는 서사시 아이네이스를 기획한 후 호메로스의 서사시들을 벤치마킹하여 저술을 시작했습니다. 라틴어 제목 아이네이스는 아이네아스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이네아스는 트로이 전쟁이 벌어지기 한 세대 전쯤 아프로디테, 즉 로마 신화의 베누스와 트로이의 귀족 안키세스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반인 아들입니다. 안키세스는 제우스와 엘렉트라 사이에 태어난 다르다노스의 후손이므로 아이네아스는 제우스, 즉 로마 신화 속 유피테르의 혈통도 이어받았습니다. 아이네아스는 트로이 전쟁에 출전하여 헥토르 왕자 다음으로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다만 무적의 용사 아킬레우스와의 결투에서 패하였는데 포세이돈이 그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아이네아스가 제우스의 혈통으로서 앞으로 트로이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운명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베르길리우스가 저술한 아이네이스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고 트로이는 화재와 약탈로 멸망했습니다. 그때 아이네아스만큼은 그의 어머니 베누스의 비호 아래 살아남아 가족들과 유민들을 이끌어 트로이를 탈출하였습니다. 효자로서 몸이 불편한 아버지 안키세스를 업어 데려가는 모습은 많은 미술작품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아이네아스는 트라키아를 거쳐 크레타에 상륙했지만 정착에 실패한 뒤 이탈리아로 가서 새 나라를 세우라는 신탁을 듣고 기낭해를 시작합니다.
이후 하르피, 폴리페모스 등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아이네아스를 미워하는 유노 여신의 저주로 인해 폭풍우를 만나는 등 많은 모험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건너가 카르타고의 여왕 디도와 사랑에 빠져 10달간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신들의 명령을 통해 새 국가 건설이라는 사명감을 각성한 뒤 카르타고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 시련은 계속되지만 결국 이탈리아 쿠마이안에 상륙하여 무녀와 함께 저승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여행 중 사망한 아버지 안키세스를 만나 먼 훗날 그의 후손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로마 제국을 세운다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상 전반부의 내용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로부터 서사 구조를 벤치마킹한 스토리입니다. 참고로 저승에 방문하여 혼자 힘으로 살아 돌아온 인간은 헤라클레스, 오르페우스, 오디세우스 등 소수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아이네아스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이네아스는 라티움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은 라틴어를 쓰는 라틴이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아이네아스는 도시국가 라우렌툼의 왕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왕은 신탁에 따라 아이네아스를 사위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유노는 이런 과정을 지켜보다 복수의 여신 알렉토에게 사주하여 아이네아스 진영과 라티움인들 사이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라우렌툼의 사위 자리를 노리던 루툴리족의 투르누스가 라티움 동맹군 총대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네아스는 팔란테움, 카에레와 동맹을 맺고 그들에게 맞섰습니다. 신들도 양편으로 갈라져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일리아스를 벤치마킹한 서사 구조입니다. 전쟁의 막바지에 유피테르는 유노에게 아이네아스와 트로이 유민들에 대한 저주를 이제는 멈춰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유노는 그 대신 라티움 토착민들이 트로이 유민들을 흡수하도록 하여 트로이가 부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유피테르는 유노의 뜻에 따라 라틴어를 쓰는 라티움 민족이 이탈리아 땅에서 부흥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아이네아스가 트로이의 후예지만 그의 정체성은 라틴 민족을 대표하는 영웅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이네아스가 최후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에서 아이네이스는 끝을 맺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이와 같은 내용의 아이네이스를 무려 11년간 저술한 뒤 태고를 위해 그리스 답사를 다녀오다 열병에 걸려 기원전 19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미완의 원고를 불태워달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이미 중간 결과를 보고받았던 아우구스투스는 아이네이스를 출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아이네이스는 라틴어로 쓰인 최고의 서사시라는 평가를 받았고 교과서로 채택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도 큰 감명을 받고 베르길리우스가 그래는 이상적인 지도자의 덕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제국 멸망 후에도 아이네이스의 문학적인 영향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3세기에 활동한 이탈리아 최고의 문학가로 평가받는 단테는 그의 대표작 신곡에서 베르길리우스를 자신을 이끌어주는 안내자로 등장시켜 그의 위대함을 찬양했습니다. 변신 이야기. 오비디우스는 기원전 43년 태어나 베르길리우스보다 한 세대 늦게 활동한 시인입니다. 사랑과 연애에 관한 작품들을 연달아 발표하여 로마 제국 최고의 인기 작가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8년에 그리스 신화를 집대성하여 로마식으로 전환한 신화집 변신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이 변신 이야기인 것은 매 에피소드마다 등장인물들이 동물, 꽃 등 온갖 사물로 변신하는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총 15장으로 구성된 이야기 중 1에서 13장까지는 태초로부터 트로이 전쟁 시기까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장에 걸쳐 아이네이스로부터 영감을 받은 아이네아스와 그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이네아스는 라우렌툼의 공주 라비니아와 결혼했고 라비니아의 이름을 딴 국가 라비니움을 건국한 뒤 3년 후 사망하게 됩니다. 베누스는 자신의 아들이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유피테르에게 부탁했고 유노를 포함한 모든 신들이 동의했습니다. 후손들은 아이네아스를 인디게스라는 이름의 신으로 여기며 섬겼습니다. 아이네아스의 뒤를 이은 적자 율루스는 로마의 전신이 되는 알바론가를 건국하였습니다. 앞서 밝혔듯 아우구스투스 가문의 이름 율리우스는 율루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 뒤를 잇는 왕들의 계보가 로마를 건국한 로물루스까지 이어집니다. 변신 이야기에 자세한 언급이 없는 로물루스 신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물루스의 어머니 레아 실비아는 알바론가의 왕위를 찬탈한 숙부 아물리우스에 의해 강제로 여사제가 되어 결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신 마르스와 교합하여 로물루스와 레무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왕은 레아 실비아를 감금하고
쌍둥이를 티베리스 강에 버렸는데 늑대가 둘을 발견해 젖을 먹여 돌봐주었고 그것을 발견한 목자가 거두어 양육했습니다. 장성한 둘은 아물리우스 왕을 축출하고 외할아버지에게 왕권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자란 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로물루스는 의견 충돌 끝에 레무스를 제거하였고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에서 따와 로마라고 짓고 왕이 되었습니다. 로물루스의 수명이 다하자 그의 아버지인 마르스는 유피테르에게 로물루스가 신이 되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로물루스는 하늘로 올라가 퀴리누스라는 이름의 신이 되었습니다. 퀴리누스는 유피테르, 마르스와 함께 로마의 3대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마르스, 즉 그리스 신화의 아레스는 제우스의 정실 아들이면서도 늘 같은 전쟁의 신 아테나와 비교당하며 신과 인간들 모두에게 인기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에 비해 로마의 마르스는 평상시에는 평화를 수호하며 전쟁 시에는 군대와 군인들을 수호하는 군신으로서 유피테르 이상의 존경을 받는 신이었습니다. 또 베누스 역시 그리스 신화에서는 수많은 애인을 거느린 연예인각이 주로 부각되었지만 로마에서는 건국시조 아이네아스의 어머니로서 자애로운 이미지로 변신하여 큰 추앙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로물루스의 뒤를 이은 누마 왕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해 고대 로마에 관한 몇 가지 전설들이 거론되고 카이사르의 암살 사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는 브루투스 너 마저라는 대사로 유명한 기원전 44년 3월에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카이사르를 내려다보며 걱정하던 베누스는 아이네아스의 후손인 그를 암살자들로부터 구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피테르는 베누스에게 운명의 여신들이 주관하는 카이사르의 생이 다하였으니 운명을 거스르지 말라며 꾸짖었습니다. 이어서 카이사르는 사후의 신이 될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설명에 따르면 카이사르가 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남긴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훌륭한 아들을 두어 권력을 이양해 로마 제국을 건설하는 데 기여한 업적이 그가 신이 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오비디우스는 아우구스투스가 아가멤논, 테세우스, 아킬레스, 유피테르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뛰어넘었다고 찬양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고대인들은 아버지를 넘어서 세대 교체를 이루어내는 것을 큰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베누스가 암살당한 카이사르의 영혼을 하늘로 이끌었고 카이사르는 밤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우구스투스는 카이사르 사후 3년이 지난 후 공식적으로 신격화하여 카이사르의 신전을 짓고 제사일마다 성대한 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오비디우스는 아우구스투스가 유피테르와 마찬가지로 세계의 아버지임을 찬양하고 신들에게 황제가 장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변신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실제로 장수하며 황위에 40여 년간 머문 뒤 사망했는데 원로원은 카이사르와 마찬가지로 그를 신격화하여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비디우스는 변신 이야기를 발표한 직후 황제의 명령에 의해 루마니아로 추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당시 기준으로 외설적인 작품을 유행시켰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 사교계에서 활동하다 황제의 친족들에게 실수를 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는 사면 복권되지 못하고 유배지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오비디우스는 변신 이야기 마지막 문장에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작품은 불멸하여 자신의 이름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변신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월계수가 된 다프네, 수선화가 된 나르키소스 등 그가 변신을 테마로 각색한 이야기들은 어린이들이 읽는 신화집으로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 작가들이 쓴 로마 건국 서사시들은 그리스 신화 결말을 연장하는 확장팩이 되었습니다. 신들의 혈통이 로마의 시조국가 라비니움으로부터 로마 제국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로마 제국의 정통성과 로마 황제의 신성을 역설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 신화를 거국적으로 날조한 것과 같은 씁쓸한 느낌이 들지만 신화를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늘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 제우스가 수많은 반신반인 자식들을 낳은 사연도 역설적으로 청동기 시대에 등장한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저마다 제우스의 혈통임을 주장하며 만들어진 전설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은 약 300년 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종교는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신화로 살아남아
소설, 영화, 게임 등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뛰어난 창작자들에게 그리스로 마시나는 결말을 한정할 수 없는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 훗날 그리스로 마시나가 현대에 전해진 시간만큼의 세월이 또 흐른 뒤 포세이돈의 반신 아들 퍼시 잭슨, 제우스를 포함한 올림포스의 신들을 살해한 크라토스, 신들이 지구를 떠나 우주에 정착한 올림포스 가디언의 결말 등이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로 마시나로 포함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